특서공의 고향 이광수의 무정. 작품 속 주요 장면. 저장. 픽 원. 이 몸은 그로부터 선생을 위하여 살았나이다. 행여나 부평같이 사방으로 표류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리는 선생을 만날 수 있을까 하여 그것을 바라고 이슬 같은 목숨이 오늘까지 이어왔나이다. 이 몸은 옛날 성인과 선친의 가르침을 지키어 선친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몸을 허하신 바 선생을 위하여 구되어 이 몸의 정조를 지켜왔나이다. 이 몸이 이 몸의 정조를 위하여 몸에 치는 것을 여기 동봉하였나이다. 그 끝에는 새로 쓴 글씨로 이것이 이 몸이 평생에 지니고 있던 선생의 기념이로소이다 하였다. 우선과 노파도 이 글을 보고 형식의 어느 뜻을 대강 짐작하였다. 그리고 우선은 그 종이를 형식의 손에 당기어 한 번 더 보았다. 노파도 우선과 함께 그 종이를 보았다. 형식은 다시 무릎 위에 있는 종이 몽통이를 풀었다. 그 속에 황옥지환 한 짝과 조그마한 칼 하나가 나온다. 그 칼이 번쩍할 때에 세 사람의 가슴은 뜨끔하였다. 노파는 속으로 저것이 대전에 김인수의 아들 앞에서 뽑던 칼이었구나 하였다. 형수 그 칼을 집어 안과 밖을 보았다. 안 옆에 행서로 일편심이라고 새겼다. 어떤 장면? 영채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돼. 하지만 어릴 적 정혼했던 형식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수절해왔지. 하지만 영채는 자신이 기생이라는 사실을 형식이 알면 실망할까봐 두려워해. 이 장면은 김현수 일당에게 결국 순교를 빼앗기게 되자 크게 좌절한 영채가 평양으로 떠나면서 남긴 유언과 유품을 형식이 확인하는 장면이야. 선정 이유. 이 장면은 영채라는 중심 인물이 봉건적 사상을 가진 전형적 여성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야. 괄호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영채는 부친의 말에 따라 형식을 평생 동안 마음에 품어왔고 정절을 지켜왔지. 밑줄 친 부분은 영채가 늘 몸에 지니고 있던 것으로 그녀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 형식이 어릴 적 써준 글자가 적힌 종이, 유일한 벗이었던 월화가 남긴 옥지환, 정절을 잃을 위기에서 뽑았던 칼이지. 빅2. 형식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평양도 가야 하겠지만 김장로의 집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채의 시체를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던 것을 버리고 금시의 선형에게 취하여 예 하기는 제 마음이 부끄러웠다. 선형과 나와 약혼한다 라는 말만 들어도 기뻤다. 영채가 마침 죽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까지 난다. 게다가 미국 유학? 형식의 마음이 안 이끌리고 어찌하랴. 사랑하던 미인과 일생에 원하던 서양 유학,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형식의 마음을 끌만하거든. 하물며 둘을 다? 형식의 마음속에는 내게 큰 복이 돌아왔구나 하는 소리가 아니 바랄 수가 없다. 형식이가 괴로운 듯이 숙이고 앉았는 그 얼굴에는 자세히 보면 단정코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목사를 대할 때에는 형식의 얼굴엔 과연 괴로운 빛이 있었다. 그러나 한마디 두마디 흘러나오는 목사의 말은 어느덧 그 괴로운 빛을 다 없이 하고 어느덧 기쁜 빛을 폈다. 마치 봄철 따뜻한 볕에 눈이 일시에 다 녹아 없어지고 산과들이 갑자기 봄빛을 띠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형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남에게 기쁜 빛을 보이기가 부끄러움이다. 형식은 힘써 얼굴에 괴로운 빛을 나타내려 한다. 그뿐더러 일부러 마음이 괴로워지려 한다. 어떤 장면? 형식은 목숨을 끊기 위해 평양으로 떠난 영채를 찾아 나서던 와중 목사를 만나 김장로가 딸 선영과 자신을 약속시키려 한다는 뜻을 전해 듣게 되지. 이 장면 목사로부터 김장로의 제안을 전해 들은 형식의 내면 심리를 서술한 장면이에요. 선정이요.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은 선영과 약속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어. 자칭 왜 7년 동안이나 소절해온 영채를 찾으러 나서던 와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말이지. 이 장면은 인물의 내적 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한 이 서술의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형식이라는 인물이 전 근대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을 추구하는 인물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니까 잘 기억해두자. 빅3.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겠지요. 지아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이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말보다도 자식의 일생이, 지아부의 말보다도 아내의 일생이 더 중하지 아니할까요?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저를 죽임이 외이다. 그야말로 인도의 죄라 합니다. 더구나 부사종자라는 말은 참남자의 포학을 표함이외다. 여자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외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지배함이 마땅하외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여학생은 얼굴이 붉게 되며 기운을 내어 구도덕을 공격하였더니 영채씨도 이러한 낡은 사상의 종이 되어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 섣발 끊읍시오. 그 꿈을 깨시오.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오. 자유를 얻읍시오. 하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아주 엄숙한 빛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는 영채의 사상은 잠옷 혼란하게 되었다. 영채는 자연히 그 여학생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된 것 같다. 여학생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대로 자기의 일생이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영채는 여학생의 눈과 입을 바라본다. 여학생은 여자도 사람이지요. 사람일진데 사람의 직분이 많겠지요.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도 여자의 직분이지요. 또 혹은 종교로 혹은 과학으로 혹은 예술로 혹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일로 인생의 직분을 다할 길이 많겠지요. 어떤 장면? 목숨을 끊기 위해 평양으로 향하던 영채는 기차에서 석탄가루가 눈에 들어가 고생을 해.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신여성 병욱을 만나게 되어 도움을 받게 되지. 처음엔 병욱을 경계하지만 계속되는 그의 질문에 영채는 그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놔. 이 장면은 영채의 기구한 사연을 들은 병욱이 영채에게 조언을 하는 대목이야. 선정 이유. 이 장면은 전통적인 여성상에 가깝던 영채가 근대적 인물로 변모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해.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병욱은 영채가 그동안 구도덕과 낡은 사상에 얽매여 있었다고 말하며 여자의 직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괄호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영채는 병욱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Big Four. 병욱은 수건으로 영채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예, 다른 손님들이 이상하게 여기겠다. 울지 말아라. 이 세상이 왜 행복을 아니 줘? 아니 주거든 내라지. 내라도 아니 주거든 억지로 빼앗지. 빼앗아도 아니 주거든 원수라도 갚지. 또 생각을 해봐라. 이 세상에 너와 같이 서름을 당하는 사람이 너뿐이겠니? 더구나 우리나라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안 된 사회제도를 고쳐서 우리 자손들이야 행복을 얻고 살게 해야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그런데 만일 네가 제 고생을 못 이겨서 죽고 만다 하면 이것은 네가 우리 자손에게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야.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많이 하자. 자, 울지 말고 딸기나 내 먹자. 하고 일어서서 등으로 결은 하얀 두릉이를 내린다. 우선은 마침내 하하하하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했네. 참 자네는 어린내 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그려.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하니까 피차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형제 삼아 지내게 그래요.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퉁 하고 때린다. 어떤 장면? 형식은 선영 약혼을 하고 영채는 병욱을 따라 새 삶을 살게 돼. 그리고 이들은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 갈 계획을 세우지. 대망 유학길 연희들은 같은 기차를 타게 되고 영채와 형식은 다시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게 돼. 이 장면 영채와 형식이 서로가 한 기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감정이 격해져 혼란스러워하자 그들의 버신 병욱과 우선이 이들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대목이지. 선정 이유? 이 장면은 형식과 영채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보여주는 부분이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사람 몹시 흔들리고 있어. 영채는 원통함에 눈물을 흘리고 형식은 선영도 유학길도 다 포기하고 영채와 혼인하겠다고 말하지. 이에 병욱과 우선은 두 사람이 이미 계획한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언해 주지. 병욱의 발언에서 작가의 계몽주의적 의식을 살펴볼 수 있어. 그리고 형식 또한 우선의 말을 듣고 병욱, 선영, 영채와 자신은 모두 뱀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통찰을 얻게 되지. 픽 5. 그네의 얼굴을 보건대 무슨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하다. 모두 다
미련해 보이고 무감각해 보인다. 그녀는 몇 푼어치 아니 되는 농사한 지식을 가지고 그저 땅을 팔 뿐이다. 이리하여서 몇 해 동안 하느님이 가만히 두면 썩은 벼섬이나 무어 두었다가는 한번 물이 나면 다 씻겨보내고 만다. 그래서 그녀는 영원히 더 부하여짐 없이 점점 더 가난하여진다. 그래서 몸은 점점 더 약하여지고 머리는 점점 더 미련하여진다. 저대로 내어버려두면 마침내 북해도의 아이 누나 다름없는 종자가 되고 말 것 같다.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겠다. 지식을 주어야 하겠다. 그리해서 생활의 근거를 안전하게 하여 주어야겠다. 과학! 사이언스! 하고 형식은 여관에 들어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세처녀는 형식을 본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거닌다. 어떤 장면? 각자 유학길을 떠나던 경옥과 영채, 형식과 선영,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우선은 홍수로 인해 삼랑진역에 정차하게 돼. 그리고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돕게 되지. 이 장면은 수재민들의 구호 과정에서 형식이 조선 민중 계몽의 필요성을 깨닫는 장면이야. 선정이유. 이 장면은 이 작품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중 계몽의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대목이란 점에서 중요해. 밑줄 친 과학과 지식은 조선 민중이 추구하고 배워야 할 것으로 현재 피폐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서양의 신문물과 문명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거르친 부분과 같이 민중을 다소 우매한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민중의 자생력을 평가절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 106. 영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오라고, 문명을 얻어오라고. 그리하여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하고 조끼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내어 푸른 차표를 내어들면서 이 차표 속에는 저기서 들들 떠는 저 사람들, 아까 저 젊은 사람의 땀도 몇 방울 들었어요. 부대 다시는 이러한 불쌍한 경우를 당하지 말게 하여달라고요. 하고 형식은 새로 결심하는 듯이 한번 몸과 고개를 흔든다. 세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다. 이때 내 사람의 가슴 속에는 꽃 같은 나 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 마음이 된 듯하였다. 선영도 아까 영채가 제 물 끓여올게요 하고 자기의 손목을 잡아 앉힐 때부터 차차 영채가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영채가 지은 노래를 셋이 합창할 때에는 영채의 손을 잡아주도록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세 사람이 일제히 우리지요 할 때 더욱 영채가 정답게 되었다. 그리고 형식이가 지금 병욱과 문답할 때에는 그 얼굴에 일종 거룩하고 엄숙한 기운이 보여 지금껏 자기가 그에게 대하여 하던 오던 생각이 죄송한 듯하다. 자기는 언제까지 형식과 영채를 같이 사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이 형식과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어떤 장면? 형식, 영채, 선영은 이 작품의 중심인물로 삼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형식은 영채와 선영 사이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영채는 자신을 두고 선영과 약속한 형식을 무정하다 여기지. 선영 또한 형식과 영채의 관계를 알고 난 뒤 자신이 영채를 대신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에 불쾌함을 느껴. 하지만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조선의 새로운 문명 운동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의식 아래 하나됨을 느낀다. 선정 이유. 이 장면은 애정 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있던 세 사람이 조선 민중 계몽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이야. 계몽의 의식과 민족 의식을 통해 애정 갈등이 진정으로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자연의 사상과 민족 계몽 의식은 이 작품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지.